매년 100건이 넘는 살인 미수와 하루 평균 5건의 강도, 2건의 성폭력. 이건 20년간 뉴욕 지하철에서 마주한 충격적인 통계입니다. 뉴욕시 경찰국 부국장이 아시아의 작은 나라 한국행 비행기에 올랐어요. 솔직히 한국에서 해답이 있을 거라곤 생각지도 못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에 도착하자마자 믿을 수 없는 환경에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살인, 강도, 성폭력 같은 강력한 범죄가 뉴욕에서 매일 일어나는 이 끔찍한 범죄들이 한국의 지하철에선 단 한 건도 일어나지 않았거든요. 지하철 범죄가 현저하게 없는 한국 지하철에 숨겨진 놀라운 비밀과 충격적인 진실을 지금부터 시작해보겠습니다. 시작 전 좋아요 버튼 한 번만 눌러주시면 감동 사연을 전하는 영상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뉴욕시 경찰국 부국장 엘리자베스 하워드입니다. 경찰 가문에서 태어나 평생을 뉴욕의 치안을 위해 헌신해왔죠. 강력범죄 전담반에서 보낸 20년이란 시간이 제게 많은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부국장님, 오늘 아침에도 42번가 역에서 서브웨이 푸싱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또 있었나요? 경찰력 강화로 충분히 해결할 수 있습니다. 순찰 인원을 더 늘리도록 하세요. 매일 아침 이런 보고를 받는 게 일상이 되었습니다. 지하철에서 승객을 밀어버리는 이른바 서브웨이 푸싱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었어요. 그날도 평소와 다름없는 회의를 마치고 사무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뉴욕의 화창한 날씨가 보였죠. 그때 언니 메리에게서 다급한 전화가 왔어요. 엘리자베스, 나 지금 14번가 역이야. 방금 누군가가 나를 선로로 밀었어. 순간 머리가 하얘졌어요. 곧바로 현장으로 달려갔습니다. 언니는 다행히 목숨은 건졌지만 다리를 심하게 다쳤더군요. 주변 시민들이 신속하게 도와주지 않았다면 최악의 상황이 됐을 거예요. 병원 침대에 누워있는 언니의 모습에 제 마음을 무너졌습니다. 늘 당당하던 언니가 이렇게 작아 보였던 적은 없었어요. 엘리자베스, 이제 알겠니? 매일 수천 명의 시민들이 불안에 떨며 지하철을 이용해. 경찰이 아무리 많아도 이런 일은 막을 수 없을 거야. 언니의 말이 가슴을 찔렀습니다. 20년 동안 쌓아온 제 신념이 흔들리기 시작했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지하철역을 지나며 승객들의 표정을 유심히 살펴봤어요. 모두가 불안해 보였습니다. 특히 혼자 있는 여성들과 노약자들의 얼굴에선 공포가 읽혔죠. 사무실로 돌아와 컴퓨터를 켰습니다. 처음으로 의문이 들었어요. 다른 나라들은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있을까요? 경찰력 강화 말고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 그동안 제가 얼마나 고집스러웠는지 깨달았습니다.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라면 제 자존심쯤은 내려놓을 수 있어요. 이제는 달라져야 할 때였죠. 언니의 병실을 나서며 굳은 결심을 했습니다. 더 이상 이런 비극이 반복되어서는 안 되겠어요. 제가 아는 모든 것을 다시 돌아보고 전 세계의 지하철 안전 시스템을 철저히 조사해 볼 겁니다.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이제는 제 고집을 내려놓을 때가 됐습니다. 저의 고민은 깊어졌습니다. 언니의 사고 이후 매일 밤 잠들기 전까지 해결책을 찾아 헤맸죠. 그러던 어느 날 시장실에서 긴급회의가 소집되었어요. 부국장님, 한국의 지하철 안전 시스템을 연구해보는 건 어떨까요? 뉴욕은 세계 최고의 도시입니다. 한국처럼 작은 나라의 시스템이 우리한테 맞을 리 없어요. 하지만 메건 코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프로젝터를 켜더니 한국의 지하철 안전 시스템 보고서를 보여주기 시작했어요. 한국은 모든 역사에 스크린도어를 설치했고 승강장 안전관리 시스템도 완벽했습니다. 게다가 비상 상황이 발생했을 때의 대응 매뉴얼도 체계적으로 구축되어 있었죠. 숫자로 보니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한국의 지하철 사고율은 뉴욕의 10분의 1 수준이었어요. 특히 서브웨이 푸싱과 같은 강력 범죄는 거의 발생하지 않았죠. NYPD 엔지니어 마이클 스텔리도 한국 시스템에 관심을 보였습니다. 실제로 가서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고 했어요. 회의실 벽면에 걸린 뉴욕 지하철 노선도를 바라봤습니다. 매일 수백만 명의 시민들이 이용하는 이 거대한 시스템을 바꾼다는 게 가능할까요? 언니의 마지막 말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라면 어떤 방법이라도 시도해봐야 하지 않을까요? 좋아요, 가보죠. 하지만 헛수고일 거예요. 다음 주에 저와 마이클 스텔리, 메건 코트니 함께 한국으로 출장을 가기로 했습니다. 짐을 꾸리면서도 의구심이 들었어요. 과연 한국의 시스템이 뉴욕에 적용될 수 있을까요? 하지만 이제 물러설 수는 없었습니다.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그리고 제 언니와 같은 피해자가 더는 생기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도 이 기회를 잡아야 했어요. 출장 가방을 닫으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이제 저의 오랜 신념과 자존심은 잠시 접어두고 열린 마음으로 한국의 시스템을 살펴볼 때가 됐어요.
비록 내키지 않는 발걸음이지만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해봐야 했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한 순간부터 저는 충격의 연속이었습니다. 공항철도를 타는 순간 눈을 의심했어요. 스크린도어가 모든 승강장에 설치되어 있었고 무인으로 운영되는 시스템이 완벽하게 작동하고 있었죠. 부국장님, 여기 승강장을 보세요. 바닥에 안전선을 따라 승객들이 완벽하게 정렬되어 있어요. 매건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서울역에 도착해서도 놀라움은 계속됐어요. 지하철 역사 전체가 마치 고급 쇼핑몰처럼 깨끗했고 승객들은 질서정연하게 이동하고 있었습니다. 여긴 대체 왜 이렇게 깨끗한 거죠? 뉴욕처럼 낙서나 쓰레기가 없는 것만으로도 엄청난 차이예요. 한국도시철도협회에서 만난 유 부장은 차분한 목소리로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2003년 대구 지하철 참사로 192명이 사망했다는 이야기였어요. 그 후 정부와 시민들이 철저한 안전 대비의 필요성을 깨달았다고 합니다. 저는 유 부장의 설명을 들으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우리 뉴욕도 9.11을 겪으며 안전의 중요성을 뼈저리게 느꼈죠. 하지만 지하철만큼은 여전히 위험이 도사리고 있었어요. 한국의 지하철은 단순한 교통수단이 아닌 것 같았습니다.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문화가 곳곳에 스며들어 있었어요. 처음으로 제가 얼마나 편협한 시각을 가지고 있었는지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마이클은 이미 스마트폰으로 한국의 지하철 시스템을 열심히 촬영하고 있었고 매건은 끊임없이 메모를 하고 있었죠. 저도 이제는 배우는 자세로 한국의 시스템을 자세히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뉴욕의 지하철이 떠올랐어요. 매일 수많은 사람들이 불안에 떨며 이용하는 그곳을 이렇게 안전하고 깨끗한 공간으로 만들 수 있을까요? 적어도 이제는 그것이 불가능한 일만은 아니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유 부장과 함께 서울 곳곳의 지하철역을 둘러보며 저는 점점 더 깊은 감동을 받았어요. 이곳에서는 제 언니와 같은 피해자가 생길 일은 없을 것 같았습니다. 뉴욕도 변화가 필요한 때가 온 것 같아요. 서울역에서 시스템을 살펴보던 중 승강장에서 한 취객이 비틀거리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뉴욕이었다면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을 상황이었죠. 뉴욕 같았으면 그냥 내버려뒀을 텐데요. 하지만 놀랍게도 역무원이 즉시 다가와 그 승객을 부축했어요. 취객의 상태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자리에 앉힌 뒤 무전으로 상황을 보고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유 부장의 설명이 이어졌습니다. 한국은 작은 문제라도 빠르게 개입해 사고를 예방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해요. 실제로 역무원들은 승강장을 수시로 순찰하며 위험 요소를 찾아내고 있었죠. 매건은 계속해서 감탄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뉴욕은 사고가 발생한 후에야 대응하는데 여기는 사고 자체가 일어나지 않도록 막는다는 거죠. 저는 더욱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한국의 지하철은 단순히 시설이 좋은 게 아니었어요.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직원들의 마인드와 체계적인 시스템이 완벽하게 맞물려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비상 상황이 발생했을 때의 대처도 달랐어요. 승강장 내 모든 직원들이 서로 긴밀하게 협력하며 상황을 신속하게 통제했습니다. 이런 작은 노력들이 모여 대형 사고를 예방하는 거겠죠. 뉴욕의 현실이 떠올랐습니다. 우리는 늘 사고가 터진 후에야 부랴부랴 대책을 세웠어요. 그러다 보니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지 못한 채 같은 문제가 반복되고 있었죠. 이제는 달라져야 할 때였습니다. 단순히 시설을 바꾸는 것이 아닌 안전에 대한 우리의 인식과 시스템 전반을 바꿔야 한다는 걸 깨달았어요. 한국의 선제적 대응 시스템, 이것이야말로 제가 찾던 진정한 해답이었습니다. 지하철을 나서며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얼마나 안일하게 대처해왔는지 실감하게 됐어요. 하지만 이제는 희망이 보였습니다. 뉴욕도 변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야간 근무 현장을 체험하기 위해 다시 한번 서울역을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밤 11시 막차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역무원들이 승강장을 순찰하며 취객이나 노숙인을 정리하는 모습이 눈에 띄었습니다. 밤늦게도 이렇게 철저하게 순찰을 돈다고요? 제 질문에 유 부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늦은 시간일수록 사고 위험이 커지기 때문에 더욱 철저한 순찰이 필요하다고 했어요. 게다가 역사 내 노숙인 문제도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때였어요. 한 취객이 승강장에서 위험하게 비틀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순간 제 심장이 멎는 것 같았죠. 하지만 걱정할 필요가 없었어요. 즉시 보안 요원이 나타나 그를 안전한 곳으로 이동시켰습니다. 뉴욕이었다면 저 취객이 선로에 떨어졌겠지. 저도 모르게 중얼거린 말이었지만 그건 현실이었어요. 뉴욕의 야간 지하철은 무법천지나 다름없었습니다. 취객은 물론이고 노숙인들도 방치되다시피 했죠.
한국의 야간 지하철은 달랐습니다. 마지막 열차가 떠날 때까지 한치의 빈틈도 허용하지 않았어요. 모든 직원이 유기적으로 움직이며 승객의 안전을 지키고 있었죠. CCTV 관제실도 인상적이었습니다. 24시간 내내 모든 승강장을 모니터링하며 이상 징후가 보이면 즉시 현장에 연락했어요. 이런 철저한 관리 덕분에 심각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는 게 놀라웠습니다. 마지막 열차가 떠나고 역사가 조용해졌습니다. 하지만 직원들의 움직임은 계속됐어요. 다음 날 아침을 위한 점검이 시작된 거죠. 이런 모습을 보며 또다시 뉴욕이 떠올랐습니다. 우리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시스템을 바꾸고 직원들의 인식을 개선하면 충분히 가능할 것 같았어요. 이제는 확신이 섰습니다. 한국의 시스템을 뉴욕에 도입하는 건 선택이 아닌 필수였어요.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우리도 이렇게 체계적인 시스템을 구축해야만 했습니다. 한국에서 돌아온 후 뉴욕 경찰국과 교통국의 합동회의가 열렸습니다. 한국의 지하철 안전 시스템에 대해 발표를 시작했지만 예상대로 반발이 거셌어요. 뉴욕의 현실은 다릅니다. 한국과 비교하는 건 무리예요. 반대 의견이 쏟아졌지만 저는 마지막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는 이제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했거든요. 저는 한국에 가기 전 한국이 뉴욕보다 나을 리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뉴욕의 사고율이 줄어들 방법이 바로 거기에 있었어요. 우리의 자존심이 시민들의 목숨보다 중요할까요?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매건이 준비한 자료들이 스크린에 하나씩 떴어요. 한국의 지하철 안전 시스템이 얼마나 효과적인지 수치로 명확하게 보여주는 자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인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예산 문제도 있었고 노숙자 문제도 쉽게 해결할 수 없었죠. 모든 역사에 스크린도어를 설치하는 것은 당장은 불가능해 보였어요. 그래도 희망은 있었습니다. 우리는 한국의 시스템을 참고해 새로운 지하철 안전관리 매뉴얼을 만들기로 했어요. 당장 시설을 바꾸진 못해도 운영 시스템과 대응 방식은 개선할 수 있었죠. 저는 이제 확신했습니다. 뉴욕도 변할 수 있다는 걸요.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라면 우리의 자존심 따위는 내려놓을 수 있었습니다. 언니의 사고가 헛되지 않도록 이번에는 꼭 변화를 이끌어내고 싶었어요. 새로운 매뉴얼을 만들기 위해 팀이 꾸려졌습니다. 한국의 선진 시스템을 우리의 현실에 맞게 적용하는 작업이 시작된 거죠. 비록 작은 변화일지 모르지만 이것이 뉴욕 지하철의 새로운 시작이 될 거라 믿었습니다. 이제 다시 현장으로 돌아갈 시간입니다. 우리가 배운 것들을 하나씩 적용하면서 뉴욕 시민들이 안전하게 지하철을 이용할 수 있는 그날을 위해 노력해야겠어요. 새로운 변화를 시작하기 위해 경찰국과 교통국이 다시 모였습니다. 승강장 내 보안, 인력 순찰 강화, 취객과 노숙자 관리 체계 개선, 긴급 대응 시스템 구축까지 하나하나 세세하게 논의했죠. 한국처럼 모든 걸 바꿀 순 없지만 그들의 철학을 적용할 필요는 있습니다. 제 말에 동료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는 일단 주요 역부터 시작하기로 했어요. 비상대응 매뉴얼을 도입하고 역무원 훈련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매건의 말처럼 우리가 한국처럼 완벽할 순 없겠지만 지금보다는 나아질 수 있었어요.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라면 작은 변화라도 시작해야 했습니다. 첫 시범 운영 대상으로 타임스퀘어 역이 선정됐어요. 승강장에 안전요원들이 배치되었고 취객이나 위험 상황에 대한 대응 훈련도 시작됐습니다. 처음에는 역무원들도 낯설어 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변화가 보이기 시작했어요. 사고 위험이 있는 상황을 미리 발견하고 대처하는 일이 늘어났죠. 언니를 찾아가 이 소식을 전했습니다. 한국의 시스템을 완벽하게 도입하진 못했지만 우리만의 방식으로 변화하고 있다고요. 언니는 환하게 웃으며 제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뉴욕의 지하철이 조금씩 달라지고 있어요. 비록 더딘 변화일지라도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우리는 계속해서 전진할 겁니다. 제가 처음 본 한국의 그 깨끗하고 안전한 지하철처럼 언젠가 뉴욕의 지하철도 달라질 거라 믿습니다. 뉴욕 경찰국의 공식 서한이 한국으로 떠났습니다. 한국의 시스템을 참고해 뉴욕을 개선하겠다는 감사의 메시지였어요. 제가 직접 서명했죠. 우리가 한국의 도움으로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퇴근길 언니와 함께 지하철을 탔습니다. 승강장에서는 새로 배치된 안전요원들이 승객들을 살피고 있었어요. 아직은 작은 변화지만 분명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이제 여기가 조금 더 안전해질 거야. 언니는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몇 달 전만 해도 저는 한국의 시스템을 무시했었죠. 하지만 이제는 달라졌어요.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라면 어떤 것이라도 배울 수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오늘도 수많은 뉴욕 시민들이 지하철을 이용합니다. 이제 그들은 조금 더 안전한 공간에서 목적지를 향해 갈 수 있을 거예요. 작은 변화들이 모여 큰 희망이 될 테니까요. 앞으로도 갈 길이 멀지만 우리는 계속해서 노력할 겁니다. 한국에서 배운 교훈을 잊지 않고 더 나은 뉴욕을 만들어가는 여정을 이어갈 거예요.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그리고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요. 이번 사연 어떻게 보셨나요? 너무 감동적인 이야기 아닌가요? 감동을 마음속에 전달되셨다면 좋아요와 주변인들에게 공유를 부탁드립니다. 마음에 들지 않으셨으면 댓글 부탁드립니다. 다음 감동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